안녕하세요, 멤버십 여러분. 어느덧 4월도 또 마지막 주가 다가왔네요. 그렇죠? 시간 정말 빨리 갑니다. 자, 날이 좀 이렇게 더워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자, 이제 양복을 입다 보면 좀 봄 양복? 뭐 이게 춘추, 이렇게 춘추 양복이 이게 좀 두꺼워서 이게 봄이 없는, 그러니까 양복을 이거는 패스 버려야 되는 막 이런 상황이 될 정도로 겨울 다음에 춥다가 조금 봄인 것 같다가 바로 여름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참 날씨가 어린 시절이 그립습니다. 사계절이 좀 명확했던. 자, 오늘 일단 CCF, 지난주부터 좀 중요하다 그랬죠. 중소기업의 어떤 현금성 자산 필요성 이런 말씀 드렸는데,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CCF에 대해서 조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대표님의 현금 흐름을 생각하고 사업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대표님은 법인 아니고 대표님 개인. 자, 한번 또 볼게요. 넘어가면서 급여, 배당, 퇴직금, 주식 말씀 드렸어요. 자, 여기는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비상장 주식. 요건 제가 한번 지금 세무조사 중인 건이 있어가지고 좀 비관적이긴 한데, 마무리가 되면 제가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에게는 주식 이동에 대해서 좀 조심할 점,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강의를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전용으로. 자, 음, 이제 지난주에 제가 그 중소기업 현금성 자산이 왜 중요하냐. 그래서 이제 금융제약이 많이 올 것이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현금을 쌓아놓고 경영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은행들이 그렇잖아요. 날 좋을 때 우선 주고, 날 흐려지면 우선 뺏어간다.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 자금 조달받기가 어려운 게 중소기업이다. 결국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를 경영하는 동안 정말 재무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이 재무 관리에 대한 특히 현금성 자산에 대한 이 피드백 이거 역시 관리죠. 이걸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고 자기 자본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이 말씀 드렸어요. 결국은 이 체계적 위험, 대비하기가 어려운 위험, 뭐 코로나 같은 경우 지금 뭐 어떤 계엄 이후에 제가 계엄 이후에 대표님들 만나보면 정말 상황 안 좋다, 경제 상황 안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뭐 그런 어떤 대표님이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관리가 부재한 게 사실은 중소기업이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 자체 내에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기업 자체 내에서 또 현금성 자산 가지고 있기가 쉽지 않다. 결국은 오랜 기간 동안 CEO의 현금, 제가 잉여 현금이라고 말씀드렸죠. CEO 잉여 현금, 한스 어드바이저가 표현하는 CEO 캐시 플로우, CCF가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CCF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의견은 제 의견은 아니에요. 이렇게, 자, 이게 교수님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책이 있어요. 제 기억에 의하면 책 제목이 CFO 뭐 강의 실습인가? 제가 다음 주에 이 책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CFO가 알아야 될 어떤 내용을 그 서울대학교 회계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어가면서 그좀 중소기업에 좀 적용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뭐냐면 기업의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가 유동자산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당좌 자산과 재고 자산 개념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 재무제표에는. 그런데 관리를 위해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관리 회계를 위해서는 금융자산과 영업자산 개념으로 분리해서 자산 분류해서 보는 시각도 필요하다. 역시 금융부채도 유동부채도
금융부채와 영업부채로 나누어서 그 자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CEO들한테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 유동자산은 보시면 당좌, 현금, 예금, 채권 뭐 이런 게 있고 재고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이거를 관리 개념의 유동자산으로 분류해버리면 금융자산과 영업자산을 나누는 거예요. 결국은 금융자산은 현금이나 보통예금 같은 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현금, 보통예금을 제외한 모든 자산은 영업자산으로 분류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실용적인 자산 분류 개념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그 회사의 자산을 운영하고 재무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유동부채도 매입 채무 뭐 이런 게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관리 개념으로 분류하면 금융부채와 영업부채로 분류하자 이거죠. 이해되세요? 이런 부분에서 접근해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은 유동 자산이잖아요. 보세요. 여기로 볼게요. 이 사진 있는 쪽으로. 이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은 유동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빨리 현금화되고 이렇게 운전 자본, 현금 전환 주기 이런 개념에서 보면 마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마치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느낌의 어떤 자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금을 돌리고 뭐 운전 자금을 회전하고 이런 부분에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수치상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은 이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매우 고위험 자산입니다. 왜 그러냐면 회수 가능성이 없어. 예를 들면 부도 날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재고 자산은 손실될 가능성도 있고 또 이렇게 표현하면 뭐냐면 이 진부화됐다라는 건 예를 들면 이제 헐었다는 거예요. 촌스러워졌다. 이런 진부화돼 가지고 판매하는데 원래 판매 가격이 10만 원짜리를 3만 원에 팔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진부화되거나 촌스러워지면 의류가 그렇잖아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지금 매출 채권이 10억 원 있고 재고 자산이 20원이 있어서 20억 원이 있어서 마치 30억 원의 유동자산이 있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결국은 재고자산을 영업자산으로 분류하고 금융자산으로 분류했을 때 결국 회사의 현금 흐름을 그 판단하고 현금 흐름, 운전자본, 자금수지 계획을 저기 짜는 것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분리를 기존의 관리 방법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금융자산과 영업자산, 금융부채와 영업부채를 분리해서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께서 컨설팅 하실 때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재분석해 보시고 재편석해서 컨설팅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CCF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중소기업의 금융자산이 부족했을 때 그 금융자산을 메꿔줄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CEO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소기업은. 그죠? 결국은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중소기업 대표님 스스로의 잉여 현금 흐름은 반드시 만들어야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립니다. 자, 지우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요 분류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은 상당히 고위험 자산일 수 있다. 이 부분도 인지하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 장. 자, 보세요. CCF가 현금 흐름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나래비를 세워보자. 나래비. 자, CEO이면서 최대 주주인 확률이 높은 중소기업 CEO는 결국은 법인 자금을 개인화한다 그러면 이걸 싫어하는 대표님들도 계신데 이건 개인 부의 축적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개인 부의 축적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체계적인 위험
혹은 금융 조달에 어려움이 왔을 때 기업 자금 조달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누가 주주이면서 CEO인 대표이사의 현금 보유 역량이 혹은 현금 보유 뭐라고 해야 돼? 이 수치 보유액 이게 굉장히 경영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유동성 압박이 왔어요. 유동성 압박이 왔어요. 자, 유동성 압박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외부에서 자금 조달해야 되죠. 결국 중소기업이 외부에서 자금 조달한다는 건 뭐예요? 은행에서 차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정부 지원금을 활용하거나. 그런데 이게 부채 적정선을 초과하거나 어떠한 그 흔한 말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어떤 조건이다. 이럴 경우에는 차입금 조달이 불가하죠. 결국은 그러면 돈을 넣어야 되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가수금을 투입을 하거나 증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서는 증자 방법을 잘 안 쓰죠. 결국은 가수금 투입을 해야 되는데 가수금은 보통 어떤 경우가 많아요. 대표님 개인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거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기회비용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어떤 오다가 왔어요. 대기업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상당 수준의 상당히 큰 규모의 오다가 와서 원재료도 구입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시설도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뭐 1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기업의 가치 향상을 위한 즉 기업의 당기 순이익을 점점 늘릴 수 있는 거예요. 늘 수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돈이 없는 거예요. 현찰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또다시 뭘 해야 되냐면 외부에서 자금을 빌려야 되죠. 그쵸. 자, 기회비용, 프로젝트를 수소하고 시설을 구입하고 재료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외부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그 기회를 날려야 될 수도 있잖아요. 결국 보유 현금이 부족해서 기업 자체 내 보유 현금이 부족해서 기회의 손실이 온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아, 그 일을 하고 싶은데 지금 그 일을 하기 위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차입금이 들어오지도 못해서 내가 그 일을 포기했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느 날 안타까워요. 그런데 대표이사가 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증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가수금을 투입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회를 얻어올 수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중소기업의 그 어떤 현실을 냉정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께서 고객을 만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융자산과 금융자산과 그 다음에 영업자산으로 분류를 해놓고 유동성 압박이 왔을 때의 위험도 판단 그리고 어떤 기회가 왔을 때의 어떤 기회 손실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 기업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느냐. 근데 현실로 보면 사실은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런 자금들이 법인에 어느 정도 차곡차곡 금융자산으로 보유가 되어 있다면 더없이 좋은데 정말 뭐 저 25년이 법인 상대로 일을 해왔잖아. 기업 상대로. 25년 동안 그런 기업은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보인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업은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계속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쩌다 운이 좋아서 큰 돈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들이 어떤 경영을 하냐면은 부채를 내서라도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 이 영업을 통해서 얻은 이익은 그냥 먹고 사는 정도이고, 내가 진짜 부를 축적하는 것은 결국은 법인의 부동산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위험하죠. 사실 많이 위험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금리가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부동산 대출받은 기업들이 이 고금리 압박에 의해서 진짜 휘청휘청하고 망가지고 뭐 이런 기업들이 너무 많잖아요. 결국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실을 토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법인에도 일정 수준의 현금을 보유하는 게 중요하지만 결국은 대표님 개인이 이 현금을 보유하고 일정 수준의 현금을 유지하면서 경영하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께서도 그 기업을 바라보실 때 관리 개념의 자산 분류, 유동자산, 유동부채 분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재무제표를 가지고 재무제표를 그렇게 이렇게 분리해서 만들어 보시고 두 번째는 이 유동성 압박이나 기회비용 압박에 대한 이 지금 현재 제가 요 보여드리는 슬라이드 내용을 숙지를 하시고 대표님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단기 CCF를 만들고 장기 CCF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잠시 후에 또 회계기능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수고하셨고요. 마치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